요즘 1억만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 1억을 모으면 2억 만드는 게 쉽고 2억을 모으면 4억, 5억 만드는 게 쉽다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1억을 모으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인생이 엄청 불행했던 기억밖에 없고 절대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5천만 원만 모으면 인생이 변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1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5천만 원만 모아보자라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대한 저축률을 높여서 처음에는 한 250만 원 정도를 저축했었죠. 진짜 무식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250만 원이 적금으로 빠지고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을 50만 원으로 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더라고요. 특히 점심시간에 커피 같은 거 먹을 때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괜히 커피 안 좋아한다, 아침에 마시고 와서 괜찮다 등 가진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동료들이랑도 거리감이 생기고 당연히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친구 관계도 문제가 생겼죠. 맨날 돈 1,000원, 2,000원에 고민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살았었어요. 아마 분명 1억 달성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저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1억을 달성했는데 1억을 달성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또 이렇게 2억, 3억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내 월급이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1년에 연봉 증가로 한 매년 200만 원 정도 더 저축한다고 하고 1억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 놓았을 때 4% 정도 기준, 최근 이자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더 저축한다고 해도 2억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였어요. 또한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2억을 만드는 속도는 1억을 만드는 속도와 다를 게 없으며 이전 저축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은 계속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 살 수 없다라는 것을요. 저축만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결국 1억을 달성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1억을 가지고 4%보다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현금 흐름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축하는 행위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행동에 집중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축이라는 행위 안에는 나 자신의 성장이라는 것을 동반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변동비를 최소화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당연히 4%보다 높은 수익률 또는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럼 저축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분명 저축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저축을 통해서 절제라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절제라는 능력은 자본주의를 탈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복리를 작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하지만 저축에만 집중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저축률을 60% 정도로만 잡고 동시에 더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우거나 내 현금 흐름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실제로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보다 현금 흐름을 높이는 방법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걸 파는 행위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을 팔면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퇴근하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파는 거예요. 알바 같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파는 거겠죠. 아니면 무형이든 유형이든 10,000원 정도 되는 뭔가를 인터넷에 올려서 파는 거예요.
가령 내가 엑셀을 잘하면 엑셀 템플릿을 모아서 인터넷이든 네이버 뭐 플랫폼이든 올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저축을 잘하면 저축 모임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 10,000원 정도를 받는 거죠. 팔아서 10,000원이 남는 것들은 진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서 10,000원이 남는다면 이제 가격을 올려보고 고객을 더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한 개만 팔아도 30일이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리면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파는 행위는 결국에 부의 추월 차선에서 이야기한 곱셈으로 이루어진 능력인 셈인 거죠. 10,000원 곱하기 30일은 30만 원, 2만 원 곱하기 30일은 60만 원.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한 개만 개선이 되어도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또한 아까 말한 수익률이라는 것도 결국에 1억 곱하기 수익률이기 때문에 추월 차산의 영역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수익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급격한 자산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축은 어떻죠? 이번 달 30만 원 더 저축했어. 다음 달은 60만 원 더 저축해야지가 가능한가요? 뭔가를 곱해서 이루어져 있나요? 배수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축은 그냥 저축인 셈인 거예요. 우리가 소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도 10,000원, 2만 원씩 더해진다는 거죠. MJ드 마크가 말한 서행차선의 영역이 이 부분에 속해 있죠. 어떻게 보면 저축은 축구 경기로 따지면 수비인 셈이고 현금 흐름을 높이는 능력이나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능력이 바로 공격인 셈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격을 통해 얻는 골은 공격력이 상승할 때마다 배수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2골, 4골, 8골, 16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반대로 저축은 골을 한 골씩 밖에 막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의 비중을 높이고 수비의 비중을 낮추는 전략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2천만 원만 모아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1억을 만드는 것은 저축을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또한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능력도 더 빠르게 1억에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축 능력의 비중보다는 수익률이나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배수로 곱해질 수 있는 영역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방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저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